법정 길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뭘 보면 세금을 만나면 세금의 순서는 아무 날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날짜란다? 법정 길이다. 그런데 그 법정 길이 어디에 적힌다? 교부청구서에 적힌다는 거예요. 교부청구서에. 그러면 이 교부청구서는 내가 응찰자 신분일 때는 열람이 안 돼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열람이 돼. 그런데 우리는 뭔 PL이에요? MPL은 열람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MPL 회사 유동화에 회사에 가가지고 배당표를 볼 때 세금에 MPL 회사에서는 교부청구서를 다 복사해서 갖고 있어. 교부청구서를. 그 배당표에 나보다 더 먼저 가는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할 때는 배당금 종기길 이후에 열람 복사되어 있는 유동화 회사가 갖고 있는 세금의 교부청구서를 보고 교부청구서에서 뭔 날짜를 본다? 법정기일 보는 거예요. 법정기일. 그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내 저당금보다 빨라버리면 같거나 빨라버리면 세금이 먼저 가져가요. 같거나 빨라버리면 이해가죠? 같거나 빨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MPL 회사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세금. 세금의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면 저당권 나보다도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같거나 빨라버리면 가져가 버리니까 그 MPL 회사 유동화 회사에 가가지고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서류를 열람하러 가야지. 서류 열람을 해서 교부청구를 봐야 돼. 그런데 요 세금이라는 놈들이 배당금 종기일까지 교부청구했다라는 서류가 대법원에 들어가면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문건, 처리, 내역이라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무슨 서류가 있다 다 같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3개다. 하나는 뭐다? 사건 내역. 또 하나는 기일 내역. 또 하나는 문건 송달 내역. 여러분 여기서 공부합니다. 문건 내역은 외부에서 법원으로 들어온 서류예요. 그 서류가 목록이 거기에 다 적혀요.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외부로 나간 서류가 다 내역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세무서에서 교부청구를 했다는 내역이 어디에 나온다? 문건 내역에 나오지. 문건 내역이. 그러면 문건 내역에 교부청구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4개다. 그러면 이 4개의 무슨 기일을 확인해야 된다? 법정 기일을 체크해봐야 돼.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이 4개의 교부청구서가 유동화 회사에 복사돼 있어야 돼. 그래야 변수가 안 생기니까. 언더스탠? 네. 자, 가슴 5번. 하나, 둘, 셋, 넷, 5. 일기 때는 돈모 피자를 많이 얻은 건데 일기는 안 주는 것 같아요.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려워요. 내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의학도 이보다 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의학도. 과학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벌써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하나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없어. 단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왜? 목숨 걸려 있는 일들이니까. 목숨 걸려 있는 일들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도움이.
봅니다. NPL 이제 회사에 가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NPL 회사 갈 때 내가 뭘 체크해 놓고 가야 된다. 미리 문건 처리되게 들어가서 교부 청소가 몇 장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NPL 회사 소리를 열람할 때 뭘 본다? 교부 청소 숫자를 맞춰봐야지. 그래가지고 교부 청소 적혀있는 무슨 기일? 법정 기일 봐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 양은 네모 박스에서 내가 X표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 나는 무슨 세금이 언제가 법정 기일인지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건 세무서 공무원이 할 일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교부청소에다가 적어준 날짜만 내가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세금 그럼 다 같이 무슨 기일? 다 같이 법정 기일. 자, 봅니다. 다시 141페이지로 와보세요. 141페이지로. 제 7항 읽어봐요. 시작. 이제 읽어봐요. 시작.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보호법 제 3조의 2항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담보된 임대차 부조금 관한 사건 같은 법 제6조에 주거용 공부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자,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확정일자하고 전세권 채권 두 개예요. 거기서 전세권이에요, 전세예요. 전세권. 전세는 등기가 안 된 거고 전세권은 등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된 것은 그 위 조문에 주택임대법 확정일자로 들어가는 거고 전세권은 등기가 된 거예요. 두 개를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세를 하든 등기된 전세권을 하든.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은 설정된 재산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설정된 그 확정일자 또는 법정기일이나 그렇게 나와야지. 네, 시작.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그러니까 거기 적으세요.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에다가 동그라미 3개. 늦은이 의미가 있어. 그럼 갖거나 빨라버리면 이건 적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와서 조문 엄청나게 길죠. 이거 조문 긴 것 중에 탑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구세기호구 35도가 길 거예요. 자, 다음 봅니다. 다시 139페이지 돌아옵니다. 중간만큼에 3호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시작.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슬러시.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이어야 돼요. 네. 다음 읽어봐요. 시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권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외곽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관한 채권의 경우 각 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가로 닫고. NPL 교육 받으면서 목에다 힘줄만 하죠. 진짜 일반적인 상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 6월 19일자에 압류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세금은 이 날짜에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정기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의 법정기일이 따져야 되죠. 법정기일이 2013년 6월 14일이다. 이 날짜가 우선순위잖아요. 예. 그럼 이제 세입자가
세입자가 2019년 4월 18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날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세금의 법정기일이 당연히 빠르죠. 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세입자는 이 세금이 밀려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압류가 돼 있으니까 알지. 그죠? 예를 들어서 압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세금 주인의 저세한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나오지. 그런데 요게 이것보다 빠르면 2012년 4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2013년 6월 18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놨다 한 다음에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읽었던 얘기가. 이해가죠? 네.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요놈한테는 양보하겠다는 거 세금이. 이해가죠? 네. 그 얘기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빨라요. 둘 다 빨라요. 이걸 뭐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2014년 6월 9일이) 전입을 하면 대항력은 2014년 6월 10일 0시에 주거든요. 그 다음날. 이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우선 변제는 이날 전입을 하고 6월 9일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의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권을 줘요. 그럼 언제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예요? 2014년 6월 10일 0시지. 그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요 확정일자는 관계없이 이 날짜가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돼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그럼 일정이익을 주는 게 최우선 변제 제도예요. 이 세 개는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요게 확정일자예요. 요게 소액보증금이고. 확정일자가 늦어지면은 아까 이야기한 게 8일날 확정 잡았는데 만약에 세금 기일이 10일이었어요. 그럼 이사는 4월달에 가고 확정일자는 7월달에 받았으면은 대항력은 있지만 그렇죠. 우선 변제는 안 우선 변제는 밀리는 거죠. 그럼 대항력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